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이전에 만나봤던 토요타 프리우스와 조금은 다른데요. 이 차는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이기 때문이죠. 현대차도 최근에 소나타 플러그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 차와 그리고 또 이전에 있던 프리우스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플러그인은 당연히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친환경성, 그리고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부분, 그렇지만 전기차가 또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실용성 같은 것들도 이 차에는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을 위한 그런 플러그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일반 가정용 220V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케이블을 꽂고 220V에 연결을 하면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충전이 가능한 거죠. 물론 계량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기 도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전기차처럼 그렇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충전을 해놓고 나면 이 차가 전기가 다 방전될 때까지는 엔진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고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고요. 전기가 모두 방전된 후에는 다시 가솔린 엔진을 돌리면서 일반 하이브리드 카와 똑같이 이렇게 높은 연비를 달성하면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합쳐서 연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1리터로 100km를 넘게 가는 차들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광고도 되고 있고요. 실제로는 1리터도 쓰지 않고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나니까 연비가 100mpg, 100mpg 이상, 그러니까 무한대 연비를 기록하고 있네요. 1갤런으로 무한대 마일을 간다, 이런 의미죠. 이번 배터리는 지금 9마일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네요. 아마 회사까지 도착하고 나면 배터리가 거의 다 방전될 것 같아요.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엔진은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그렇지만 아까 가속하는 상황에서도 엔진은 꺼져 있었어요. 네, 지금 강남에서 홍대에 있는 회사까지 이렇게 왔는데, 강남에서 홍대에 있는 회사까지 오고서도 충전한 배터리가 남았어요. 배터리가 지금 0.8마일을 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다면 오늘 기름을 거의 안 쓰고 왔다는 얘긴데 얼마나 썼나 한번 볼까요? 이게 꽉 차면은 기름을 전혀 안 쓴 거예요. 전혀 안 썼고 시동이 걸리고 전기를 조금 충전했고, 이거는 중간에 잠깐 건너뛴 건 왜 그런지 모르겠고, 어쨌든 기름을 엄청나게 안 썼네요. 기름을 한 1리터도 안 쓰고 그렇게 회사까지 출근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100km를 갈 수 있다 호에도 실제로 100km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이죠. 한 7, 80km를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거리가 너무 짧아서 빨리 충전을 하게 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해도 훨씬 더 안심되는 가운데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급도 훨씬 더 쉬울 것 같고요. 실내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이전 프리우스와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가 똑같다고 하죠. 다 토요타한테 좀 배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프리우스와 동일하게 스타트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레디라는 불이 들어올 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앙증맞은 이 기어 노브를 당기면 바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배터리가 다 떨어졌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스무드하게
이 차가 일반 하이브리드로 전환됩니다. 플러그인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플러그인 그 2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용량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입니다. 도요타는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가장 많이 만들어 보는 회사죠.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도 누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차가 시동이 걸려져 있지 않을 때도 브레이크 유압이 전동으로 동작하고요. 그리고 히터도 별도의 코일을 이용해서 열을 올려서 그렇게 히터도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도 안 걸려 있죠. 엔진이 안 걸려 있고 전기 모터를 오히려 지금 전기 모터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따뜻하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겨울철에 보통 가솔린 엔진은 겨울철에 연비가 좀 좋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연비가 좀 안 좋은데 이 전기차는 겨울철에 히터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 히터를 또 전기의 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또 연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히터를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힘으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겨울철에도 연비가 크게 떨어지진 않죠. 일반 프리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참 많은 사람들이 탔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주행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가다듬어질 대로 가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이 동작하지만 엔진이 동작할 때와 동작하지 않을 때를 일반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플러그인 충전이 모두 다 방전된 상태라서 엔진이 이렇게 수시로 개입이 되는데 이게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으로 거의 대부분 동작합니다. 전기 모터는 한 50마력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의 출력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생각보다 더 많이 밟았을 때 그런 경우에만 엔진이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 막 충전이 되고 있어요. 가속 페달에서 발만 뗐을 뿐인데 막 충전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차가 지금 시승차는 아니고요. 이 차가 도요타의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차예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인데 보통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는 이곳저곳을 막 가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유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주유했을 때 이 차 기름통이 작아서 한 6만원, 7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6, 7만원 들어가는데 그게 두 번이니까 한 달에 10만원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기름값을. 회사 차인데 충전을 안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충전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여기저기다가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충전소 좀 만들어 달라, 무슨 민원을 넣기도 할 거고, 우리 아파트에 좀 전기차 충전소 좀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 충전소도 서서히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전기차는 정말 아주 소수의 정말 괴상한 특이한 아주 세상에 0.00001%만 타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 그건 사실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더 많이 보급되고 사람들이 이 전기차의 혜택을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전기차 충전소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전기차도 보급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로 가는 전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동차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네, 이 차는 사실 일반 시판 차량이 아니고 아직 판매 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행 성능만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행 성능은 프리우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프리우스를 몰대하고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하고요. 플러그인 상태에서 주행할 때는 프리우스보다 더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우스보다 조금 더 좋다 이런 느낌이 주행할 때는 들어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일반 프리우스를 안 몰아보신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독일차 같은 그런 핸들링을 기대하면 안 되죠. 너무 가볍고 좀 너무 차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다. 꽉 차 있지 않고 깡통 같아, 뭐 나쁘게 얘기하면 깡통 같아, 이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가장 그 친환경적으로 만들다 보면 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체입니다. 이런 부분은 BMW i3에서도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뭐 물론 그런 부분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 부분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은 독일차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이 차는 브레이크 감각이라든지 뭐 핸들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긴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 플러그인이고, 그리고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고 불편이 없다, 실용적이다, 이런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을 것 같네요. 브레이크는 생각보다 좀 딱딱하고요. 그리고 딱딱한 것은 이제 초반에 이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전에 이 에너지 회생 제동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회생을 시키면서 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이 부분이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핸들링 같은 경우에 이 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얇고 친환경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립력이 생각보다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 코너를 돌거나 할 때는 언더스티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차는 뭐 미끄럽고 좀 불편하고 뭐 그런 부분을 물론 갖고 있는 차예요. 물론 갖고 있지만 그만큼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주행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그런 자동차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시스템, 이건 사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의 중간 정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이브리드에서 바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하이브리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게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